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와 시민들이 출자한 순천만 가든마켓 주식회사가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새로운 경영체제를 도입한 가든마켓 측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각종 식물과 기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순천만 가든마켓입니다. 정원 산업 육성과 정원 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시비 등 300억 원을 들여 지난 2022년 3월 개장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20억 100만 원, 순천시가 10억 원을 나머지는 시민들이 출자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가든마켓은 그러나 수익 측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개장 첫 해인 2022년에는 5억 1천만 원, 지난해에는 3억 6천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2억 원대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작년까지 전체 자본금의 44%가 잠식됐고 올해 손실까지 더하면 자본 잠식률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 판매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도소매업 중에서는 좀 수익률이 마진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요. 돌파구를 찾기 위해 가든마켓은 최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식물 유통 분야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했습니다. 2명의 대표이사가 각각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각자 대표 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도매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최소한도 이제 정상적인 경영의 그 궤도에 올라서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다음 연도에는 이제 우리 주주들에게 뭔가 이익 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한편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순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가든마켓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에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천서를 제출하고 2026학년도 개교를 위해 의대 설립과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추천서에 지난 3월 정부가 대통령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했으며 순천대와 목포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의대 설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 추천에 따라 두 대학은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 인증을 신청하고 다음 달 말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8,9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고흥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882억 원, 10.8% 늘어난 규모로 고흥군은 예산 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올해보다 504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수축산 경쟁력 향상과 사회복지 분야에 각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군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최종 확정됩니다. 수능이 끝나고 수시 전형 입학을 위한 각 대학별 면접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외딴 곳에 살아 면접을 대비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마을의 한 고등학교에 모의 면접장이 마련됐습니다. 도시에 있는 학원이나 진학 상담센터까지 가기 어려운 수험생들을 위해 모의 면접관들이 직접 찾아간 겁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생별 맞춤형 질문을 준비한 면접관들. 실제 입학 사정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면접 경향까지 파악해 예상 질문을 엄선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와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전처럼 긴장 속에 답변하는 학생들. 초등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관찰력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꿈이 미정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관찰하여 면접이 끝나면 보완할 점을 말해주고 질의응답도 주고받습니다. 자연계열에서는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인문계열보다 더 그런 것들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답변은 항상 두 갈식으로.
전남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꿈대로 이동 모의 면접 프로그램입니다. 완도, 노화도와 금일도, 신안, 도초도 등 섬과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지역 22개 고등학교에서 학생 125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딱 짚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좋았고, 이번에 해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저의 생기부를 다시 한번 복귀시키면 되겠다고. 읍면, 도서 지역의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대입지원관이 직접 학교로 방문해서 전남교육청은 내년에도 섬과 농어촌 읍면 지역 수험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컨설팅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오는 24일 서울 이랜드와 K리그2 플레이오프전을 가집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어제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 K리그2 준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되면 상위팀이 승자가 되는 규정에 따라 K리그2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전남은 오는 24일 서울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서울 이랜드와 플레이오프를 펼치게 되며 이 경기의 승자가 K리그1 12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순천시가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놀이터를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덕연동과 도사동 서면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선 재활용 놀이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활용품 자동 수거기 등이 설치돼 있으며 참여 실적에 따라 종량제 봉투와 세제 등을 지급합니다. 한편 순천시와 주민단체는 업무 협약을 맺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출신이면서 국내 첫 인상주의 화풍을 정립한 오지호 화백의 특별 전시가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오 작가 탄생 1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의 생애를 아우르는 작품 100여 점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겨울날 따스한 햇볕이 드는 초가집. 대추나무와 그림자 사이로 빨간 원피스를 입은 어린 소녀가 보입니다. 시골집의 정겨움을 빛의 각도에 따라 다채로운 색으로 풀어낸 작품 남양집입니다. 오지호 작가는 우리 자연과 풍토를 주제로 한 한국 서양 화단 선구자입니다. 빛으로 약동하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 최초로 서양 인상주의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유화로 이렇게 칠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좀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오 작가는 1905년 화순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 시절 인상파를 접했으며 이를 접목해 우리 고유한 감성으로 그린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늘에도 빛이 있다. 막내딸은 아버지가 고향의 자연과 풍경, 빛을 사랑했다고 기억합니다. 남도의 볕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또 흙빛, 풀빛, 맑은 물빛, 그늘빛, 따뜻한 공기 등을 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내년 오지호 작가의 탄생 120주년을 맞아 삶과 작품 세계를 아우르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회화 작품 100여 점과 기록, 작업에 사용했던 팔레트, 이젤 등도 선보입니다. 특히 오 작가가 일본 유학 시절 그린 자화상과 스승인 다케지의 작품 등 동경예대 소장품 4점도 함께 선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오지호 화백의 어떤 그 예술적 가치 그리고 성과 이 모든 것이 이번 전시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라는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의 한 병원이 새로운 어깨 힘줄 치료 방식을 미국 학회에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 백병원은 지난 14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어깨 치료 분야 학회에서 봉합이 불가능한 어깨 힘줄 파열에 관한 새 수술법을 발표하고 프랑스와 인도 등 세계 각국의 의료진과 치료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해당 수술법은 광배근과 대원근을 이용해 기존 방식보다 환자의 신경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술 후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의 소외 이웃들에게 김치 4,000포기를 전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36개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을 담은 김치 4,000포기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11년 동안 지역의 소외 이웃들에게 4인 가구 기준 1,650여 가구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인 김치 3만 1,000포기를 기탁했습니다. K컬처, K푸드 열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뜨겁습니다. 우리 음식, 그중에서도 김치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김치의 본고장, 가장 맛있다고 평가받는 전라도 김치는 이들과 만날 준비가 얼마나 돼 있을까요? 유럽에 가서 K 전라도 김치의 가능성을 취재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테니스 대회로 유명한 영국 윈블던에서 요식업에 8년째 종사 중인 이 한국인에게 올해는 특별한 해로 기억될 듯합니다. 영국인들이 많이 찾아서 주로 일식 덮밥을 취급해왔는데 올 여름부터는 영국인 손님들이 먼저 요구해와 김치 메뉴를 추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원래 보시는 것처럼 스시, 치킨 카츠 이런 걸 팔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손님들이 너네는 왜 김치 안 해? 너네는 왜 잡채 안 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전철역에 새로 문을 연 한국 식료품 전문 판매점에는 한국인보다 영국 현지인 손님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불닭볶음면 같은 한국 식품을 잔뜩 집어든 영국인 여성에게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Kimchi? Anything with kimchi, yes. Kimchi, probably, yes. I love kimchi. 유럽인들에게 김치는 더 이상 낯설거나 어쩌다 한번 먹어보는 음식에서 벗어나 일상의 반려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산 식재료를 유럽 전역으로 공급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이 식자재 유통업체는 쌀과 김치 수입 규모의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선호하는 현지인들이 날로 는 덕분에 교민들 수요에 맞춰 납품하던 때와는 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 식당 스시집을 접고 한국 식당으로 바꾸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푸드, K김치의 인기에 웃지 못할 풍경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먹방 유튜버가 올린 김치말이 국수 챌린지 영상입니다. 굵은 면발에 시뻘건 김치를 둘둘 말아 먹는 보기만 해도 매워 보이는 이 정체불명의 음식 조회수만 200만이 넘습니다. 김치를 말아먹는 국수라는 말을 번역한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일어난 해프닝인데 문제는 이게 마치 한국 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런던의 한국 학교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Got a lovely crunch and quite spicy, but not too spicy. Can taste the garlic as well. 수출해 온 것이 아닌 현지에서 조달한 재료로 버무린 김치는 한국에서 맛보는 김장김치 맛 그대로입니다. 정체불명, 국적불명의 김치가 아닌 제대로 된 한국의 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렇듯 김치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지만 맛의 고장이라 자부하는 광주 전남 지역이 세계적 수요와 관심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치 종주도시를 자처하는 광주에는 김치타운과 함께 정부 기관인 김치연구소가 있고 김치축제도 30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산업과 경제 효과로 이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 손에 가진 떡은 안 커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전라도는 실은 광주, 김치 고장 아닙니까? 광주문화방송은 광주 남구, 영국 런던의 킹스턴구, 한영문화교류재단과 더불어 런던의 김치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9월 개교가 목표입니다. 우선은 정체불명의 김치 요리가 난무하는 시장에서 전라도 김치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는 게 목적인데 나중에는 맛있는 전라도 김치를 인증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I've chosen Kingston to explore setting up the first kimchi school in Europe. This is not only a great honor for us, but also for fantastic timing and a great opportunity for Kingston.
런던 김치학교가 배출한 요리사들이 전라도 김치의 맛을 알려나가기 시작하면 전남 지역 농수산물 유럽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남도 김치 세계화에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K푸드 열풍에 맞춰 김치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국 런던 킹스턴구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상 소설이지만 완연한 늦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남 동부권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엔 최고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늘은 맑은 가운데 바람은 강하게 불겠으니 외출하실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여수 안도 앞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이 좌초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7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사고 어선이 입항 중 갯바위를 보지 못하고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여순 사건 76주년을 맞아 특별법 개정 3년을 돌아보고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오늘 여수순천 11구 76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과 개정의 시급성, 대안 등에 대한 유족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수시는 2021년부터 시작된 여순 사건 조사 기간이 지난 10월에 끝났지만 진상규명은 턱없이 미흡하다며 조사 기간 연장 등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